정신과 전문의 닥터주르바 신재현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아니고요. 환자분 곁을 지키고 계시는 가족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 혹은 남편, 아내분 솔직히 한번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치실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똑같은 질문을 받아줘야 되잖아요. 문 잠궜어? 확실해?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그래, 잠갔어. 괜찮아. 라고 해주다가 이게 10번, 20번 반복되면 사람 이상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좀 잠갔다고 했잖아. 몇 번을 말해. 그러다 환자분이 풀이 죽어서 방에 들어가면 또 마음이 찢어지죠. 아픈 사람한테 내가 뭘 한 건가 라고 자책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화내자니까 환자가 상처받을 것 같고 다 받아주자니까 또 속이 터질 것 같고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일까요? 오늘은 제가 그 정답을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돕고 싶다면 오늘부터 착한 가족 역할을 그만두셔야 됩니다. 가족분들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불안해하면 그 불안을 빨리 없애주고 싶어서 대신 뭔가를 해주는 겁니다. 엄마 내 손 더러워? 라고 물어보면 아니야 깨끗해 엄마가 봤어 확인해 주거나 여보 나 대신 문 좀 보고 와줘 라고 한다면 알았어 내가 보고 올게 이러면서 대행을 해주거나 세제나 휴지를 환자가 원하는 만큼 계속 무한정 사다 나르는 그런 보급을 해주거나 하는 식의 도움을 드립니다. 전문 용어로는요 이것을 가족 조력 (Family Accommodation) 이라고 합니다. 가족 동조라고도 합니다.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긴 한데요 환자를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환자를 돕는 행동이 아니라 환자의 머릿속에 있는 강박증 괴물에게 계속 먹이를 주고 있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대신 확인해주고 안심시켜줄 때마다 환자는 잠시 편해지긴 합니다. 하지만 뇌는 이렇게 배웁니다. 역시 불안할 땐 가족을 이용해서라도 확인받아야 되는구나. 혼자서는 이 불안을 견딜 수가 없는 거구나. 결국 여러분의 사랑이 아이러니하게도 환자의 홀로서기 능력을 퇴화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착한 가족이 될수록 강박증은 더 악독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너 이제 왜 이렇게 약해? 그만 좀 해 라고 혼내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강박은 뇌의 오작동이고요. 일부러 그런 게 결코 아닌 거죠. 즉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리 부러진 사람한테 뛰어라고 소리친다고 뛸 수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늘어서 뇌가 더 과열되기 마련입니다. 불안이 심해지면 증상도 폭발하게 되겠죠. 그럼 받아줘도 안 되고 혼내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여기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환자는 사랑하되 증상에는 단호해지는 그런 방법입니다. 실전 대화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드릴게요. 이 대화 패턴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환자분이 나 문 잠궜어? 확실해? 라고 물어요. 그때 나쁜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잠궜어. 걱정 마. 엄마가 다 봤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심을 줘서 강박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또 비난할 수도 있겠죠. 좀 몇 번을 물어보니 너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이것도 하면 안 됩니다. 환자에게 상처와 스트레스를 주기 마련입니다. 좋은 예는요. 먼저 첫 번째로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환자분의 고통을 읽어주는 거죠. 지금 또 그 생각이 들어서 많이 불안하구나. 확인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지? 얼마나 힘들겠니? 두 번째는 거절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너도 알잖아. 내가 대답해주면 강박이 더 심해져. 힘이 세질 거야. 그러니까 대답 안 해줄 거야. 너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너를 사랑하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 세 번째로는 함께 버텨보는 제안을 하는 거죠. 대신 네가 불안을 견디는 동안 내가 옆에 있어 줄게. 딱 5분만 확인하지 말고 같이 TV 보자. 내 손 잡고.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함을 선물하는 겁니다. 대신 그 불확실함이 너무 무서우니까 나라는 안전기지를 빌려준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답은 안 알려줄 거야. 하지만 네가 떨고 있는 동안 내가 네 손을 잡고 있을 거야. 언제든 도움을 줄게. 라는 것이 바로 안내자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을 강박증에게 저당 잡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환자를 돌본답시고 친구도 안 만나고 취미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강박 환자를 같이 돌보면서 감시만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지치게 돼요. 지치면 화를 내게 되고 결국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지키려고 했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가족이 건강해야 환자도 낫습니다. 주변인들이 즐겁게 웃으면서 지낼 수 있어야 하지만 환자분들도 닮아갑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떨어져서 여러분만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운동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웃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불안해하지 않고 단단하게 일상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뒷모습을 볼 때 환자분들이 이것을 보고 따라하게 되고 또 학습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하네? 불안이 휘둘리지 않네? 의연하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건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가족 여러분, 지금 겪고 계신 그 전쟁은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끝은 여러분이 대신해줘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환자가 스스로 칼을 들고 싸울 수 있게 뒤에서 응원해줄 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환자분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네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건 네 몫이야. 하지만 네가 싸우다 지쳐서 언제든 손을 내밀면 내가 그 손을 잡아줄게. 언제나 내가 내 뒤에 서 있을 거다 라고 든든한 안심을 주는 거죠. 강박적 안심이 아니라 이런 따뜻한 안전기지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치료는 환자와 의사가 해야 됩니다. 물론 집에서 도와준 역할이 있겠지만요. 환자, 의사가 열심히 상의해서 치료를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족분을 옆에서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족은 치료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가족은 페이스메이커입니다. 함께 뛰되 대신 뛰어줄 수는 없는 거죠. 오늘도 묵묵히 그 곁을 지키고 계시는 모든 가족분들 그리고 주변 분들 정말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전문의 닥터 조르바 신재현이었습니다.